안녕하세요. JMP영어학원의 원장 박기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그 예비고일 특강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그 문의사항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특강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에 대한 고민을 나누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영상이 어머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이제 현재 고1 예비 고1 아이들이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학습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동백에 와서 학원을 오픈한 지가 이제 8년 차가 되어 가는데 항상 예비 고1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치러 왔고요. 항상 점수들을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예비 고1 아이들이죠. 모의고사 점수가 지금 현재 가장 낮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학교 학습 상황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작년에, 그리고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방학 때부터, 좀 빠른 여름방학 때부터인데 중3은 예비고 과정이 시작돼야 되는 학년입니다. 근데 예비고 과정 학습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잘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내신 공부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고등 과정을 저하고 이제 독교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2번 정도를 지금 풀어본 상태고요. 점수가 2번 다 이제 비슷하게들 나왔어요. 뭐 큰 점수 차이가 나진 않았고, 대부분 아이들이 점수 차이가 한 5점 정도,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상에서 비슷하게 나온 걸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점수 상태가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내신 점수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독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올해죠, 학교를 가서 내신을 보게 됐을 때 닥치게 될 이제 많은 어려움들,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고자 특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특강을 열어준 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어휘 특강이 있고 구문 특강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금전적인 부담도 분명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를 꼭 굳이 다 2개를 들어야 하냐, 아니면 아이들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굳이 2가지를 다 듣지 않고 1가지만 듣게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여름방학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부족한 공부를 이제 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 겨울방학,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그렇게 2번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예비고3 올라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를 새로운 걸 공부를 하겠다고 투자를 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또 시간과 비용도 지금보다 많이 지불하게 되고 많이 초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영어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지금 특강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중3 때 나와 있는 시험과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시험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피부적으로도 많이 느낄 건데, 아이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시험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백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2회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모의고사라는 지문이 이제 시험 범위에 출제될 때 비율 자체가 거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들도 보통 교과서만 들어가지 않고 부교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모의고사 지문일 수도 있고 부교재가 이제 책 이름을 정하겠지만 그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대부분 모의고사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지문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크게 바꿔내시지를 않았어요. 뭐 범위도 물론 짧았거니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문장을 똑같이 내시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첫 시험부터는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주제문이 있겠죠. 항상 주제문이 있는데 그 주제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세요. 그게 객관식 문제건 서술형 문제건 그 주제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실 때 그대로 출제를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백고가 가장 먼저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었는데 불과 한 4, 5년 전이에요. 4, 5년 전쯤에 동백고에서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서술형 문제가 이제 어법을 같이 혼합해서 주어진 단어를 적절하게 문장에 맞춰서 바꿔 쓰는 스타일로 문제를 내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문 내용을 서머리해서 영작하는 수준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지금 현재 분당에 있는 학교들의 고등학교들의 학교 내신 시험 문제하고도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분당 쪽에 있는 학교는 동백고고 비교해봐서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보통 모의고사 3회분 내지는 뭐 많게는 4회분 정도가 한 시험,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동백고는 시험 기조나 분위기는 비슷한데 범위가 분당 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면 동백 내에서 봤을 때는 동백고가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백고가 이걸 가장 먼저 바꿨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청독고 같은 경우는 동백고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청독고로 이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백고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바꾸셨고 예전에는 올림포스2라는 교재가 있어요. 올림포스2라는 교재를 이제 작년인데 올림포스2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동백고 기준으로 동백고 2학년 아이들이 이전에 보던 교재였어요. 근데 그거를 청독고에서 1학년 1학기 때 부교조를 선정을 하셨었고 그걸 한 학기 만에 다 끝내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 학교에서 동백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험 범위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청독고를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보통 동백고 기준으로는 외부 지문 기준 40개 정도 지문이라면 청독고는 70개 정도 지문, 60개에서 70개 정도 지문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양도 훨씬 나게 많아졌고 출제하는 경향도 동백고하고 비슷한 시험지로 바뀌다 보니까 처음 올해 이제 작년에 청독고에 진학했던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중등 때부터도 암기 위주로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고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장 구조를 보는 훈련,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선생님이 인식한 부분이 쪽집게처럼 똑같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있던 주제문을 가지고 가르쳐 줄 때 다른 학원들에서는 어떤 지문에 한 지문에 주제문이 한 두세 문장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두세 문장을 한글을 밑에다 써주고 빈칸을 뚫어서 이 문장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 문장이 바뀌어서 나올 때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문장의 형태가 완전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나올 때 출제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려요. 또 하나는 지문 내용은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하시더라도 보기로 주어지는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로 주어지는 문장들은 아이들이 미리 공부할 수가 없이 처음 보는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지문 내용을 알더라도 답을 찍을 때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지문 내용을 외우라거나 문장을 외우는 능력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을 찍어낼 수 있는 훈련을 위주로 메인으로 저희가 자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어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학교 때는 양적인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뭐 단어 몇 개, 뜻 몇 개 이렇게 외웠다고 한다면 고등 부분부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특정한 단어가 나왔을 때 동의어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동의어 부분 선생님이 바꾸실 때, 이 출제하실 때 이 동의어 부분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동의어가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전혀 수업 중에 언급을 안 하신 상태로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신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휘를 뭐 굳이 수업까지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대신 외우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어의 동의어들이 한 뭐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개, 6개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혹은 이제 중요한 단어, 기출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 학습을 할 때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이드를 해준다, 안내를 해준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요 단어를 외울 때는 뭐 한 단어 안에서도 품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단어하고 뜻만 외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도 오답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객관식 문제에서도 동의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을 때 답을 못 찍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휘를 공부할 때부터 동의어 위주로 많이 학습을 시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똑같은 스펠링인 단어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선생님들도 출제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한테 미리 주의를 줘서 공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특강의 목적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동의어 혹은 비슷한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들을 혼동하지 않고 외울 수 있는 가이드를 잡아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특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석을 내용을 대강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하는데 관계대명사 뒤에도 동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직독직해 하는 친구들은요. 특히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를 문장에서 동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장이 짧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문장이 조금만 더 길어지게 되면 문장을 해석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아는 내용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지문을 출제하실 때 주제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제문이 대체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 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주어 진주어 문장 같은 경우나 뭐 가목적어, 지목적어 같은 문장들 이런 걸 제가 지금 방금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배워본 기억이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님들도. 근데 문법적으로는 기억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런 문장의 형태가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아하시는 혹은 지문 안에서 이게 주제문이다라는 것들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자주 출제하시는 문장 구조가 있고 주제문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들한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구문 특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문장들이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는가. 주어라는 것들이 그전에는 한 단어에서 끝나서 동사가 바로 이어졌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보게 될 문장에서는 주어가 무언가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고 목적어나 혹은 보어도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면 한 문장 안에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해석을 굉장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을 잡아주는 수업이 바로 구문특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한 분 어머님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비 고1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얘네들이 고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이 넘어가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마음도 촉박하고 급하고 손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3이라는 시간은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많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실 거라면 지금 현재 겨울방학, 예비고1 겨울방학, 그리고 향후 다가오게 될 고1 때 겨울방학, 그 두 번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너무 부담이 된다, 힘들다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특강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최저의 금액 수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나름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공시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고요. 아이들한테 비용을 떠나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현재 막상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뭐 늦게는 4월, 보통 4월 말쯤에 첫 중간고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보통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요 3개월 내지는 4개월 동안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정도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시험을 한번 봐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만큼 투자했던 것만큼 성적으로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걸로 체득이 되고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차가 걸려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게 보통 6개월이에요. 한 학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실력 향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빠른 친구들은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정도 후부터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1들한테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고등 과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양후 2학년이 되겠죠. 2학년 때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2학년 때는 2학년 걸 공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고3 대비를 공부를 해야 돼요. 2학년 때부터 고3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예비 고1들 아이들한테는 향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예비 고3, 그러니까 고3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지문을 만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만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런 그 윈터스쿨이나 기숙학원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기본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에 그때서야 이제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비용을 들인 것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고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뭐 영어면 영어, 뭐 수학이면 수학, 언어 이 세 가지 과목 안에서는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충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밴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필기를 어떻게 하고 있고, 복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잘 보시고 계실 텐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필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기는 잘 되어 있는데, 요 필기했던 내용이 완전히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데까지는 이것도 시간차가 걸립니다. 필기를 굉장히 잘했지만 막상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고등에서는 시험 범위가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의 범위는 전범입니다. 문법도 전범이고요. 독해나 어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동의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게 주제문이야. 이런 것들이 이 지문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문장에서 해석해주는 수준으로만 수업을 현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동백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학생 아이들을 제가 하나 빌려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들어봤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지도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장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어의 동의어나 혹은 반의어, 뭐 유의어, 이런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문법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닌데, 설명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이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하나 콕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주제 문장이고 이걸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강제로 반강제로 복습까지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좀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는 잘하고 싶고 복습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판서를 거의 잘 안 하시고 시험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요구를 하는 시험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하게 눈으로 보거나 내용만 대강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수업에 나오는 수준하고 시험으로 나오는 수준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도, 그래서 시험지에 맞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어휘특강 그리고 구문특강은 되도록이면 둘 다 수강을 하는 쪽을 학부모님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마무리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뭐 저한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가면 되는지, 단계적으로 1학년 때 예비고일 때 이만큼, 2학년 때 이만큼, 3학년 때 이만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막상 들어가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그런 커다란 혼란이나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레이스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 지문을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영어만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도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과목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오히려 2학년이 넘어가면요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과목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2들이 저희 학원에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고3들 교재인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독해 지문을 이제 특강으로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똑같은 학년에 작년에 구문특강도 들었고 어휘특강도 들었어요. 두 과목을 다 들었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두 과목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지금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고3 수준의 지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고일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휘나 구문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빨리 우리가 준비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향후 1년 뒤가 됐을 때쯤에는 우리 아이들이 고3 수준의 지문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물론 좀 어렵겠지만 배웠던 대로 주제문 파악할 수 있고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논리력을 따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운 상태로 지문을 접근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